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기초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는 않을지,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불안감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불안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불안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급하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장기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 교육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렇죠. 불안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나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일 텐데요. 이때가 아니면 늦다. 누구는 이미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의 버튼이 눌리면 실제로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잘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늦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조기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의 산만, 공격성, 또 무기력, 심하면 언어 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나의 본능에 의해서 불안감과 열등감에 의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학문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좀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학문적으로 검증된 내용에 따라서 알아보고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바로 삐아제라는 발달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는 내용인데요. 이 장 삐아제는 스위스 출신의 학자인데 아이들의 인지 그리고 사고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현대 교육에서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미취학 아동인 3에서 7세까지 아이들 그런 특징들 살펴보고 이 아이들의 그런 인지력,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론에 맞고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제에 따르면요, 3에서 7세 아이들은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전조작기란 조작이 가능하기 이전의 단계다. 이 전자가 앞전자죠. 그래서 조작이 가능한 이전 단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조작이란 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논리적 사고를 통한 활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조작기라는 건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활동이 좀 어렵다. 그런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8세 이전의 아이들, 7세까지 아이들이 논리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7세부터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는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논리적 활동이 가능한 게 8세니까 이 7세부터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죠. 물론 이 나이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이에 따라서 6세, 5세에 이미 논리적 사고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늦은 아이는 8세, 9세대도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결국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세, 8세 돼야 학교 공부가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학교라는 게 초등학교라는 게 7세부터 보내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7세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책 펴놓고 생각하고 이런 공부를 하기에 어렵다, 좀 수준이 맞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불안감에 의해서 무작정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아이가 뇌 발달이 많이 빠르고 단계가 좀 빨라요. 그러면 이걸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균적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뇌 발달에 맞지 않은 활동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그런 조기 교육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빠르고 스페셜한 소수의 아이들의 이런 성공한 케이스들이 좀 일반화되고 좀 부풀려지다 보니까 이 모든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불안하고 아이는 힘들고 그런 겁니다. 전조작기, 그러니까 즉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조기 교육을 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욕심과 불안감에 억지로 밀어붙이시면 안 되고요. 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지, 내용을 이해하면서 소화하고 있는지, 아이가 배워가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조작기 두 번째 특징, 바로 상징적 사고인데요. 상징적 사고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화해서 새롭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막대기를 봐요.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나무 막대기구나 하고 끝나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징적 사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막대기에서 어떤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뭐로요? 바로 어떤 용사의 검, 그리고 마법 지팡이처럼 이 나무가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징들, 그런 것들을 덮어 씌워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검이라고 하면서 막 휘두르기도 하고 마법 지팡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타고 하늘 나는 신용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주변의 많은 사물들에 자신만의 상징을 딱 이렇게 덧붙여서 이해합니다. 이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마법 담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책상 아래 들어가서 여기가 어떤 특별한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베개를 보면서 애완동물이라고 또 쓰다듬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가 있는데 뭘까요? 소꿉놀이, 병원놀이입니다. 가상의 물건들의 상징을 더해서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좀 놀이를 하는 거죠. 전조작기의 이런 상징적 사고라는 특징을 알지 못하면 이런 놀이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는 사실 현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입니다. 이 나이 대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해본 것보다 인지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TV, 스마트폰, 또 유튜브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보고 듣고 알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키마라고 하는 자기만의 사고 틀,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자신만의 사고의 틀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는지를 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소화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상징놀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재현해 보는 거죠. 재현하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사고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상징놀이의 특징이 주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상징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런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상징놀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폄훼하시거나 공부해라 그러면서 상징놀이 못하게 한다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징놀이는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의 놀이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아이가 봤어요. 그러면 소꿉놀이에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그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상징놀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려는 것은 바로 부부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을 상상과 상징놀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적고 방 안에서만 그렇게 자란 아이는 그만큼 세상 경험이 적죠. 그래서 상상과 상징놀이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야외로 나가서 다양한 체험하시고 실제 경험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경험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아이가 상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조잡기 세 번째 특징,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명칭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그리고 이기심 발현, 그리고 참고 견디지 못하는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이마, 여기 있죠. 이마 바로 뒤에 숨겨져 있는데 이 전두엽이 사회성, 그리고 충동 제어, 감정 조절과 이렇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어떨까요? 네,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충동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서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래,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넘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행동을 모두 오냐오냐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의 사회성과 인성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성은 가만히 놔두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3에서 7세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온전한 사회성, 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그런 교육들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공격성, 그리고 과도한 이기심, 반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절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절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사실은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두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이 전조잡기 단계, 이 아이들에게는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예의가 없냐, 이렇게 비난하고 혼낼 필요는 없어요. 이 시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그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미취학 아이들은 논리적 활동도 어렵고 상징적 사고를 하고 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이 세 가지 단계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아이의 사고가 발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책은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책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책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조기 교육부터 시키지 마시고요. 꼭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2, 3년간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 사고가 좀 되는지, 다양한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타인의 입장에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사고력을 좀 갖췄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하나씩 조심스럽게 교육 프로그램들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취학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